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계룡산 비법대로 할 텐가. 비대면 환경교육을 주제로 발표할 계룡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이종민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먼저 계룡산 국립공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동학사, 갑사, 남매탑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이란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거나 뛰어난 자연 경관이 있는 곳으로서 국가가 지정해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계룡산 국립공원은 도시명 국립공원으로서 풍부한 교육 수요가 있고 그에 따른 환경교육 전문 인력인 자연환경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계룡산 국립공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학교나 다른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 오히려 방문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대면 활동을 피하게 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단체 참여가 많았다면 이제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찾아오고 20대, 30대 젊은 층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는 비대면 교육으로 눈을 돌렸고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자연물을 느꼈을 때의 효과와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의 효과가 유사하다는 연구 논문을 접하게 되어 비대면 교육에 있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며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SNS, 놀이, 문학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 SNS를 보자.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발맞춰 따라가기 위해 SNS에 자연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SNS 사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짧은 분량과 진지하기보다는 흥미로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주로 게시하였고 토막 해설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시 공간에 제약 없이 다수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벌개미치라는 식물입니다.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살짝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벌과 개미가 취해? 라고 하며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아래 첫 번째 영상은 자연물의 소개뿐만 아니라 탐방 에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내포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자연물을 보여주고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든 영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나뭇잎도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잎이며 나뭇잎이며 다양하다 못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연입니다. 생김새가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것처럼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 놀이를 하자. 직접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프로그램을 듣지 않아도 자연, 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체험 물품인 페이퍼 크래프트와 컬러링북을 제공했습니다. 페이퍼 크래프트란 종이를 접거나 풀을 붙여서 만드는 종이 인형입니다. 계룡산 깃대종인 호반새를 페이퍼 크래프트로 제작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깃대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깃대종이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을 말합니다.
컬러링북은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지구의 탐방로 동선에 따라 실제 관찰할 수 있거나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선정하여 만든 색칠놀이하는 책입니다. 동식물들의 생김새와 간단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만들기라든지 상감틀 채우기 등 다양한 체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계룡산의 대면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색칠하고 종이를 가지고 놀면서 동식물을 배울 수 있는 비대면 환경교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 문학을 배우다. 앞서 말씀드린 SNS와 체험 물품은 주로 아이들과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에 있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인 문학을 이용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소재를 다양하게 접목시켰고 참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오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갑사로 가는 길이라는 문학작품을 50대, 60대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이 담긴 탐방북과 리딩북을 활용해 탐방객이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탐방객들은 우선 탐방북을 받습니다. 수필을 읽어보기도 하고 해설사의 음성이 녹음된 리딩북을 눌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필의 동선에 따라 남매탑을 다녀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때는 1400여 년 전 선덕여왕 원년인데 나라스님 상원대사가 이곳에 와서 움막을 치고 기거하며 수도할 때였다. 네, 이렇게 책을 읽고 녹음된 음성을 듣습니다. 참여자들은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책과 함께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환경교육의 방향.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환경교육을 하는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운영자들은 새로운 환경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수요자들도 새로운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와 수요자 모두 변화를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도한 새로운 비대면 환경교육 방식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벤트를 통해 SNS를 홍보하고 직접 화분을 만들거나 크래프트를 만들 수 있게 체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SNS에 달린 답글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었고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습.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온전한 대면 교육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경교육기관, 단체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도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